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오늘은 클래식카는 아닌데요. 이게 이제 엄청 오래된 역사, 그 다음에 헤리티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일본 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 차 중에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 닛산의 Z 시리즈 중에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나왔던 350Z라는 차입니다. 아마 Z 시리즈의 6세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240Z라는 모델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근데 그 모델이 이 350Z의 선조 최초의 조상입니다. 이 240Z라는 그 모델은 당시에 이제 닛산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데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를 갈고 엔지니어들의 뼈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런 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 수출을 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그 반응을 얻었던 차입니다. 아니, 일본 애들이 이런 차도 만들 줄 아느냐, 이런 스포츠카도 만들 줄 아느냐 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차고, 미국에 있는 여러 경기라든가 이런 데에도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랬던 차예요. 근데 그 차가 1969년에 나오기 시작해서 6세대, 지금은 아마 7세대 모델까지 있나? 8세대 모델이 최근에 나왔나요? 그 정도 나온 상태인데요. 이 Z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헤리티지, 이런 것들을 요 350Z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6개월, 1년 전쯤 해서 지인이 본인이 샀던 차인데 다른 차를 사기 위해서 내놓는다 했는데 이 차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좀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든 또 일본에서든 미국에서든 약간씩 튜닝을 하거나 손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손을 많이 대죠. 근데 엔진 계통이라든가 이쪽 파워트레인을 손을 대면은 사실은 저는 약간 순정파에 가깝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엔진 쪽이라든가 파워트레인 쪽은 전혀 손을 안 대고요. 휠만 조금 바꾸고 요런 정도라서 거의 순정에 유사한 상태고, 주행거리도 많지가 않아요. 이제 10만 킬로 조금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라서 상당히 깨끗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갖춰진 개체라서 제가 구입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에 손댈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하체도 약간은 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일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서스펜션이라든가 또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리하면은 금방 되는 것들이니까 그 손 안 댄 거, 파워트레인으로 손 안 댔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점수를 줍니다. 제가 이 350Z, 특히 이제 370Z 같은 경우도 이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쁜데 350Z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에 있는 헤드램프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직으로 좀 긴 헤드램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회사가 닛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직으로 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되게 우리 헤드램프 하면 옆으로 길잖아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수직으로 긴 형태의 헤드램프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닛산이 만든 수직형 헤드램프는 너무 예쁩니다. 이거 말고 스카이라인 같은 차종이나 이런 것들도 수직으로 긴 헤드램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가 만든 거 보면 뭔가 어설퍼 보이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요 닛산이 만드는 수직형 헤드램프 디자인은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흔히 스포츠카 하면은 연상이 되는 해치백 형태의 차량인데, 요 리어에도 리어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루프에서 리어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안정적이고 예쁩니다. 그래서 볼륨감도 느껴지고 스피드감도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역동적인 느낌도 들고요. 하여튼 350Z는 디자인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유, 이런 차가 한국에 이렇게 순정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실내도 잠깐 보실게요. 350Z 실내 모습입니다. 늘 사용하는 차라서 뭐 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도어 스텝에 Z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또 내장 전체가 검은색하고 또 실버하고 컨비네이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단정한 느낌입니다. 이 내부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야, 이런 기능이 숨어 있었어?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냥 보면 잘 모르니까 제가 시동 걸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개의 커다란 그 원형의 계기판에 구멍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는 속도계, 그리고 하나는 RPM 게이지,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연료 게이지하고 수온 게이지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호박색 요거 요즘은 이제 많이들 못 보잖아요. 되게 이제 계기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 디스플레이 형태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올드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환장하죠. 그리고 이 대시보드 위쪽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예쁜 그 게이지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배터리 게이지, 오일 압력 게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창인데요. 요 계기판 옆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면 요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는 차량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스톱워치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개조를 했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너무 눈이 부셔서 이거 안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페시아에는 오디오 있고요. 이건 오토매틱 기어를 제가 일부러 샀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에어컨을 컨트롤하는 모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이얼 형태로 들어 있어요. 보시면 천장 헤드램프, 천장에도 여기 램프나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수납함도 있고요. 요 이제 뒤를 보는 룸미러인데요. 룸미러에도 몇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조작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우리 보통 이제 계기판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컨트롤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누르면 밝아지고요. 아래를 누르면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휠에도 Z라는 마크가 커다랗게 박혀 있고, 여기 오디오 컨트롤이라든가 또 이게 크루즈 컨트롤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원래 나왔던 240Z에 비하면 엄청난 진보, 엄청난 발전을 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240Z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이면서도 약간은 승용차 느낌, 당시의 승용차 느낌도 나는데요. 지금 이 240Z의 그 피를 이어받은 350Z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포츠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슈퍼카 레벨 뭐 이런 것들은 아닌데요.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반응이라든가 또 고속에서의 주행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조금 보태면, 거짓말 보태면 람보르기니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페라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돈 없는 자의 페라리, 돈 없는 자의 람보르기니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500cc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나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역사적 헤리티지까지도 한꺼번에 담고 있으니까 이 차의 가치는 앞으로도 크게 조명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튜닝 되지 않은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이 350Z의 엔진룸입니다. 뭐 카바가 씌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V6 3.5 리터 3500cc 엔진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스트럿바 같은 것들이 원래 이렇게 타워 스트럿바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알루미늄재로 엄청 멋있게 되어 있는 인테이크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스포츠카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카바가 씌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 주위로 삐져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봐도 단정하고 튜닝이 잘 되어 있는, 그 튜닝이라는 게 싸제 튜닝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회사에서, 닛산이라는 회사에서 튜닝을 할 때 참 잘했구나,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요 옆에는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가 숨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이크 오일을 이 안에 숨겨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차만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게 우리나라 소나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한 8세대 뭐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요? 1990년 들어가기 직전부터 Y1 소나타부터 생각을 하면은 그게 80년대 말쯤에 나왔으니까, 중반 이후에 나왔으니까 거의 지금 한 40년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간 동안 한 5, 6년에 한 대 정도씩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8세대, 9세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요. 예를 들면 앞으로 한 50년 정도가 더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세대부터 8세대, 9세대, 10세대, 또 그때 가면은 뭐 한 20세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모든 차량들이 한꺼번에 서 있으면 그 현대자동차의 소나타가 가지고 있는 발전의 과정, 그리고 소나타로 만들어진 역사의 과정, 이런 것들 한꺼번에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Z라는 차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Z라는 것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일본이란 나라가 당시에 미국에 수출을 하고 뭐 최대 시장이니까요. 그러면서 경제적이고 싸고 그런 뭐 일반 대중차, 조그만 소형차 이런 거 잘 만드는 나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미국 수출하면서 싸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 이러면서 진짜 싸구려차 취급을 받았잖아요.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 유고라는 나라에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에서 나온 유고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제일 싼 차 중에 두 번째 차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판 그 엑셀이라는 차가. 그런 취급을 1960년대, 70년대에 그 일본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 Z, 350Z, 240Z죠. 240Z라는 그 차가 미국 시장에 런칭이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일본 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저 나라가 저런 형태의 차도 만드는구나. 물론 이제 240Z가 유럽에 있는 여러 차종들을 카피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가 일본에서 240Z 개발 스토리 이런 것들 이제 TV에서 방송하는 것들 봤는데요. 그 엔지니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온 열정을 다 바쳐서 그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차가 미국 시장에 론칭이 되고, 일본 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만든 차, 그게 바로 이 Z의 신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의 한 줄기에 있는 350Z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은 이제 중고차로 나오고 하면 조금 싼 차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차를 샀다고 해서 창피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차를 샀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7천만원, 8천만원, 뭐 1억, 2억짜리 스포츠카 산 사람들한테서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안 가지고 있는 차들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1억짜리, 2억짜리 차들은. 근데 350Z, 370Z 이런 차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록 가격은 지금 현재 저렴하지만 그런 역사, 그리고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계신 역사의 산 증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 차들 뭐 정치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부침도 있고 한데요. 그래도 일본 차 중에서도 기계적으로 또는 자동차 산업적으로, 그리고 자동차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인류 자체가 자랑스러운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350Z,
그리고 닛산의 Z 시리즈 그런 차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350Z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